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빵을 친 건 하마스였죠.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세력 하마스가 미사일 5,000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 측 사상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하마스가 주둔하고 있는 가자 지구로 투입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의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를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장 세력 하마스는 단순히 미사일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납치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이 흐릿해 보이지만 가운데 어떤 여성분이 강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AP통신에서는 8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국인은 이중 국적 소유자이지만 어쨌든 미국인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의 항모전단이 동지중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투기도 다수 투입을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원래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으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부터 뿐만 아니라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왼쪽에서도 공격을 받고 북쪽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단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놓고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대놓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빠른 개입을 통해서 약간 쫄았을까요? 미국이 개입하자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의 배후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팔레스타인에 변함없는 확고한 지지를 유지한다라면서 여전히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란이 지속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해 왔지만 이번 공격만큼은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란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팔레스타인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서방 국가들과 이스라엘로부터 고립된 팔레스타인이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여력이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 8월부터 하마스와 협력해 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이란 측과 쿵짝쿵짝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방안을 하마스와 협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습 공격 이후에 하마스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개입을 부인했지만 하마스는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마스 대변인은 이란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전사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했죠. 이것만 보면은 이란이 이번 사태에 개입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어요. 지금 하마스가 까부는 것은 미국이 그들에게 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비친 결과라면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하마스는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을 제외한 대부분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전쟁을 해왔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한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기여를 하긴 했죠. 그래서 트럼프 형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잘 중재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여기까지는 이미 수교를 맺었고요. 현재 미국의 중재와 함께 사우디와도 수교를 맺을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아브라함 협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수립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탁 터지자 사우디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죠. 사우디는 이번 전쟁 직후 공식적인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간은 팔레스타인 편에 선 발언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 박탈로 인한 폭발적 상황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라는 성명을 냈죠. 이스라엘이 점령군이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우디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과 함께 바이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국교 수립을 맺을 듯 말 듯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상황이 아브라함 협정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미국 너네 개입하지 말아라. 미국 너네가 개입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사이가 좋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최근에 중국에서 공무원과 국영 기업들의 직원들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당황해서 중국으로 고위급 인사들을 주기적으로 차례대로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중국에 방문해 있는 상황이죠.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과 공정을 원하며 양국 경제를 분리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회담에는 미중 신경전이 이어졌죠.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신과 중국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번 비극에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동정이나 지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는 왕부장, 왕외교 장관의 성명에 실망했다. 이렇게 대놓고 중국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단순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이란이 얽혀있고 여기에 사우디도 개입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도 개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공식적으로 나누자는 두 국가 해법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싫어하죠. 이스라엘의 목표 중 하나가 고토 회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을 성지로 여기면서 이쪽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약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신념도 중요하지만 원래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겠다. 이러한 신념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 해법을 중국에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인사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지금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할 단계는 아니다. 중국이 그냥 이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기나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이야기 했다가 이스라엘 총리 한 명이 암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지속되는 게 그들에겐 땡큐예요. 왜냐하면 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기에 산유국들이 개입하고 그들의 갈등이 지속되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럼 미국에겐 악재예요. 지금 미국은 인플레 잡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는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가 폭등을 유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는 게 그들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봅니다. 인류애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만의 분쟁 선에서 그냥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빠른 종전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